그러면 이재명 시대. 네. 선발이 안 맞아. 한 번 더 하자. 딱딱 뭔가 맞아요. 잠깐만 하시죠. 딴딴딴딴딴딴. 정말 노래잖아 이거. 나이가 어쨌거나 나온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시대. 그렇지. 자,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난주 여론조사가 이재명 지지율 20% 나오고 뭐 어쨌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네. 굉장히 많은데 다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알려드리면요,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건 그러니까 그 전날 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를 받아서 한 여론조사가 먼저 나왔고 오늘은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는데 딱 보면 오늘 정기 여론조사는 갤럽이 신경을 별로 안 썼어. 실제로 보면. 예.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쉰대요. 뭐냐면 다른 언론사들한테 자체 조사하는 건 돈 비용 들잖아요. 네. 언론사들이 의뢰했을 때 드는 비용. 그 어제 나온 갤럽으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헤드라인 이거예요. 이재명, 한덕수, 국민의힘 4인 누구와 붙어도 과반. 네. 어제 깜짝 놀란 게요. 이제 지금 이재명 스스로는 본인의 기록을 깨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양자 대결. 이재명, 김문수 56대 35. 아우 김문수 형 진짜 실망이다. 아우 이재명, 그렇게- 안철수 52대 35. 이재명, 한동훈 52대 36. 이재명, 홍준표 52대 38. 이재명, 한덕수 53대 38. 그러니까 한덕수는 사실은 뭐 저 숫자로만 보면은 한동훈이나 김문수나 다 비슷해. 네. 한동훈은 파괴력이 없어.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랑 붙었을 때는 56까지 찍어버리더라. 네. 심지어 이거 전화 면접이에요. 56까지 찍어버리더라.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 뭐 이성 못 깬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더라도 사실 그 요즘 행패,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의 그 기자들을 향한 행패들 네. 있잖아요. 그게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저 숫자보다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힘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더 비호감이고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특히나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코웃음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뭐 이렇게 논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웃음 치면서 그냥 네. 가짠타고 그냥 고개를 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망감이 교차하는 건데요. 뭐냐면 사실은 이거 분석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윤석열이 파면되는 4개월의 시간 동안 반 윤석열, 반 국민의힘 정서가 고착화된 거예요. 요거를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이쪽에 동지의식이라고 표현해요. 동지애. 4개월 동안 윤석열 내란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진보 일부 블록에서는 이재명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감정이 4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찍지 않더라도 이번에 무조건 이재명이 찍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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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진보 블록에서는 56 여론조사 찍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불가능해요. 네. 진보 블록에서는 50 넘은 사람도 불가능했어요. 와 56까지 나오는 거 보고 아 끝났구나. 현실이 끝났구나. 근데 이재명 대표 있잖아. 한 40일 동안 푹 주무시고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다. 경호다. 네. 경호. 경호. 네. 경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멀리서 쳐다보더라도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건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라고 이재명 후보랑 붙였을 때 한덕수가 한 45쯤 나오면은 이게 바람을 타요. 네. 뭐 저 보수 쪽에서도 우리가 정권 안 뺏길 수 있겠네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고착화돼 버리니까 너무 사벽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느끼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동지애라고. 이번에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고 안 흔들리겠죠. 네. 근데 실제로 선거 기간은 지금 한 40일 정도인 거고 윤석열 내란 세력과 싸운 거는 120일이 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고착화돼 있는 건 못 깬다고. 그 기간보다 더 시간이 걸려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쪽은 선거 전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쇼킹한 거 던지기가 힘들어요. 그걸로 출렁거리면 안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어제 나온 것 중에 국민의힘 보면은 이게 완전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체 뭐 17, 16, 20, 17 이런 식인 거고 국민의힘과 무당층으로 합하면 26, 11, 22, 22, 14 이런 거니까 이 사람들 중에 한덕수 포함해가지고 뭔가 확 튀어나오는 사람이 없는 관계에서 도토리가 막 키를 재고 있는데 얘들은 2대2로 서로 사이가 나빠. 찬탄 반탄해가지고 네. 시너지도 안 나.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 한덕수까지 포함하면 한덕수도 반탄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네. 같은 찬탄 같은 반탄끼리도 안 친해. 그렇죠. 네. 그 안에서도 안 친해. 아니 근데 저렇게 붙여놓으면 뭐 다른 여론조사긴 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양자 대결로 붙였을 때는 김문수가 최약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만 봤을 때는 김문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으로 붙이는 게 올바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좋겠죠. 네. 모두가 행복한 네. 아니 사실 결론 어느 아닙니까? 누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는 지지율 조금 나오니까 대선 출마 선언한 김문수가 더 웃겨요. 감량이 돼요? 그렇죠. 자기도 알고 그거 있죠. 누구요? 나 김문수인데. 아니 그거를 요즘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잘 네.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송을 한 5, 6년 전에 올렸거든요. 김문수의 그 방송을. 네. 근데 요새 역주행해가지고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회수도 100만 가까이 가고 네. 있어. 처음 들어본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 누구요? 네, 김문수. 나 경기 도지사 김문수인데. 네, 말씀하십시오.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SNL에서 또 이렇게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아, 네. 김문수. 편의점 저 알바. 네네네. 근데 그거 다시 한번 해봐요. 저 4명. 저게 보면은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무난한 사람이 없고 김문수 지금 내란 찬성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침해설까지 있었어. 난 믿지는 않아요. 네. 홍준표 지금 명태균 교의 때 딱 걸려 있잖아요. 네. 안철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좋아하지 않아요. 안철수는 거의 무당층이 안철수를 찍었다고 보는 게 맞아. 반명 무당층이 안철수를 찍는다고 보고 한동훈은 지금 윤석열 탄핵 내란에 있어갖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사건 여러분 까먹었지? 그 게시판의 사건 한동훈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막 비난했던 윤석열 비난을. 네. 그러니까 치명적 약점들이 되게 많아요. 꿀잼. 누가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파헤쳤을 때의 재미로 따지면 저는 한동훈이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한동훈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네. 뭐 새우깡과 조리뽕을 네. 먹으면서 그러니까 한동훈은 본인부터 와이프 자녀들 그리고 그 처가까지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숨어 있을 것 같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실명 공개로다. 여러분 네, 댓글창에 투표 한번 붙여볼게요.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될 것 같다. 1번 김문수,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한동훈, 5번 한덕수. 누가 될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한덕수. 홍준표가 2번이죠. 2번 홍준표, 김문수가 1번, 안철수가 3번, 한동훈이 4번. 이렇게 한번 집단 지성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야, 5번을 선택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드문 있네요. 시청자들이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 훌륭한 방송.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아, 네, 구독 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게 해볼게요. 의외로 한동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채팅창에 투표를 한번 제대로 붙여볼게요. 지금 막 올라오니까. 아, 이게 4번까지밖에 안 되네요. 그래요? 5번이 안 되네요. 하지 마, 그럼. 한덕수는 땡이야. 그러면 안철수 빼고 어차피 안철수는 안 되니까 안철수 네. 빼고 한덕수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볼까요? 안철수 빼고. 네. 아 그래 안철수 안 되니까 빼고. 그러면 3번 한동훈, 4번 한덕수 이렇게. 네. 네, 네. 투표 채팅창에서 하기가 있어요 원래 네, 기능이 네, 있어 한번 네. 해봅시다. 네. 김문수 1번, 2번 홍준표, 4번 한동훈, 3번 한동훈, 4번 한덕수. 한덕수. 네. 요거를 직접 투표할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숫자가 막 올라오니까 저 통계를 못 내잖아요. 희망사항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객관적으로 네. 봤을 때 난 희망사항했네. 어떡하지? 여러분 냉철한 이성을 가지셔야 돼요. 왜 안 올라와요,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아니 말고 설문조사 투표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올렸어요. 지금 네, 올라와 왜 있습니다. 나한테 안 보이냐? 구글 반성해라. 어우 지금 벌써 600분 가까이 투표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기 지금 올라와 있다니까요. 자 투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어? 저기
김문수 27%, 홍준표 36%, 한동훈 28%, 한덕수 9%. 그럼 홍준표네. 네. 이 집단 지성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저는 홍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악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대장동 녹취록의 정영학이가 검찰이 내 엑셀 파일에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서 출력했다. 야, 이건 진짜 엄청난 조작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전부터 대장동은 재판 시작 전부터 끝난 게임이라고 그랬었어. 네. 증거가 없는 상황. 그렇죠. 네. 유동규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구속돼서 수사받던 사건이 정권이 바뀌고 이거 이재명한테 줄 거야 라고 한마디 때문에 이재명 사건이 돼버린 이 사건. 네. 근데 정영학 녹취록의 그 주인공 정영학이가 검찰이 조작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게임 끝난 거지 이거는. 그렇죠. 만약에 검찰이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숫자를 임의로 조작한 게 아니라 숫자 하나만 지웠어도 그건 대단한 범죄거든요. 이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검찰이 피의자를 더 조지기 위해서 더 범죄로 그 확정짓기 위해서 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이 검사 찾아내야 됩니다. 누군지. 이 정말 심각한 게 그 정영학이 조사 과정에서 자기 USB를 검찰한테 전달을 했는데 검사가 임의로 그 감정평가 예상액을 네. 1,500억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정영학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네가 작성한 건데 1,500으로 한 거 아니냐 하니까 정영학은 자기가 USB를 줬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한 거구나 그게 맞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1,500억을 감정평가한 사실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는 1,400억이라고 했었는데 검찰에서 임의로 1,500억으로 수정을 해서 출력해서 보여주면서 진술을 받아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400, 1,500이 차이가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사건 수입에서 그 공공 이익을 확정 이익으로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그냥 1,400억으로 했을 때의 50%의 확정 이익과 감정평가액이 1,500억, 1,600억으로 늘어났을 때 감정평가액에서의 확정 이익은 차이가 엄청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 논리는 이거 봐 처음부터 감정평가 금액이 1,500억으로 예상이 됐는데 내가 일부러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더 주려고 1,400억으로 줄여가지고 공공이익을 확정이익을 조금만 받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업자들한테 이익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남시에 너희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끼쳤다. 이게 논리거든요. 와,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치밀하게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런 조작 사건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새끼는 광화문에 매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새끼들이. 결국에는 그때 총 전체적으로는 1,600억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감정평가액만 하더라도 차이가 꽤 그러니까, 나잖아요. 평당이니까. 예, 평당. 그렇게 그 정도만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엄청나게 지금 얘들이 주장하는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열받는 게요. 네. 대장동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공익 환수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네. 80%가 대장동 환수예요. 맞습니다. 네. 왜 LCT 같은데 세금이 들어가서 도로는 깔아주잖아요. 근데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말 유능한 지자체장이 보여준 행정의 최고봉의 능력인데 네. 요거를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 사이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라는 자가 사업자들과 붙어 먹으면서 돈을 받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유동규가 우리도 고소고발도 했는데 네. 문제는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 돈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추정컨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풀어줄 테니까 이 돈 이재명한테 갔다 그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동규가 지금도 활보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마치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가 돈을 받은 사람처럼 만들었던 사건. 네. 근데 또 그 시작은 이낙연 캠프로부터 시작이 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 보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가장 억울할 사건인데 여기 또 억울한 사람 하나 더 있지. 김용. 그렇죠. 네. 김용은 그 사무실에 안 갔다는 게 입증이 되는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어. 근데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이런 애들이 돈 줬다고 하니까 이 사람 유죄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표 대장 사건과 김영부 원장 정치장법 사건의 증거는 정말 유동규하고 남욱 진술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김만배 그 뇌물 공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무죄 받은 게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네. 무죄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영부 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글 타임라인은 배제하고 유동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유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열받네 진짜. 근데 전체적으로 대장동 이 사업 자체의 구조는 김만배 사건으로부터 해서 지금 다 깨졌다고 봐야 돼요. 네, 이거는. 맞죠. 네,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공영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을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다수당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공사 설립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가 민관 이제 공영 개발로 진행했던 건데 그거를 뭐 이재명 대표가 유착을 해서 뭐 민간 업체에게 이익을 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 1,400만 네. 원을 네. 1,500만 원으로 이제 조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00만 원으로 했었으면은 성남시가 확정 이익을 더 많이 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일부러 1,400으로 줄여가지고 처음에 감정평가하고 했을 때는 사업성으로서 1,500만 원을 하는 게 맞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부러 1,400으로 줄여가지고 확정 이익을 조금만 받고 나머지는 다 민간업자들이 네. 이익을 보게 했다. 이게 그 공소사실의 논리거든요. 여기 지금 이런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대장동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는 이재명 뭐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렇죠. 우리 같은 방송에서는 이거 정말 억울한 사건이야. 이재명 무죄야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네. 근데 일반들한테 대장동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재판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재명은 뭔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런 보도가 나오는 네. 거고 사실은 우리는 방송하면서 대장동 사건은 염두에도 안 뒀던 측면은 뭐냐면 이거 무조건 무죄인 상태. 근데 윤석열 정권 하에였다면 이게 공소장만 몇 트럭 분량이라고 그랬잖아. 정말 악랄한 놈들이에요. 네. 대장동은 진짜 칭송받아야 될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그게. 예. 대한민국 역사에 없다니까 공적 환수했다라고 하는 금액의 80%가 대장동 환수예요. 네. 지금까지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조작했다는 게 21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네,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검찰 조작, 이재명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 건뿐만 아니라 검사한테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당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맞죠. 네. 그리고 넓게 보면 이재명뿐만 아니라 각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네. 사건에서 검찰이 조작했었다는 뉴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검찰 개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이런 사건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박살내기에 너무 좋은 명분이 그렇죠.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여기서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들은 일단 처벌부터 해야 그렇죠. 돼요. 법적 처벌을 해야 어. 됩니다. 이거는. 네. 구속시켜버려야 네. 돼. 검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짜 싹 다 처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전라도에 있었고요. 오늘 그 나주 네, 농업연구원인가 거기서 있었고, 오후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TV조선 토론회 준비하는데, 어저께 전일 빌딩에 갔었죠. 여러분, 전일 빌딩은 저기 이제 전일 빌딩 자체가 공적으로 개방해 놓은 곳이에요. 도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빌딩인데 홍탄 자국이 있는 바로 거기 네. 광주의 상징 같은 거고 저번에 광주 현수막도 전일 빌딩에 걸려 있었고 도청에 떠 있던 헬기가 총을 난사했던 바로 그 네, 네. 건물이기도 한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비꼬울 광주의 영령들이 내란을 극복하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과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의 역사에서 198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전두환이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학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진상 규명하고 바꿔내는 데까지 한 10년이 걸립니다. 전두환이 호원철폐하고 직선제를 쟁취했던 거기도 하고 그 사이 5.18에 우리가 당했던 저 학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화의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 진상규명의 세력들이 현재 민주화를 일궈낸 사람들이야.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중간 단계로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될 네. 때까지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광주 분들한테 정말로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근데 5.18이라는 걸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고 본인도 고백하면 한 적이 있잖아요. 잘 네, 몰랐을 네. 때는 네. 광주가 폭도들의 행위인 줄 알았었다고. 거기에 대한 되게 미안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제 그 사진 중에 간담회 하는 장면에 이거 있죠.
지금 그 문재양 열사.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이 문재학 네. 열사 네. 어머니 김길자 여사님.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후원회장 맡으셨던 김소, 네. 저기 김소희 선생님. 김송이. 김송희 선생님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광주하고 5.18과 호남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곳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봐봐요. 네. 어쩔 때 아무리 저쪽이 막 득세를 하고 선거를 해도 호남에서는 민주당 찍어주면서 지켜냈던 바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이야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가 거의 민주당 텃밭처럼 돼 있지만 광주, 전남이 5.18 정신으로 광주, 전남북이 지켜내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괴멸됐을지도 몰라.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호남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맞아요. 그 투표 다 하셨냐고. 네, 네, 네. 내 말은.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 문재양 열사 어머님한테 그 이재명 대표는 어머니라고 네. 진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문재양 열사랑 똑같은 64년생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아들 같고 그래서 저 어머니 나오실 때마다 되게 울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이전부터 훨씬 10수년 전부터 그러니까 김길자 여사하고 인연을 맺어오면서 그 평소에 부를 때 호칭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김길자 어머니가 좋아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연배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일종의 고통이자 어떤 즐거움이 뒤섞인 좀 맞아요. 복합적인 감정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은 지난 대선 때처럼 이낙연이 또아리 틀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지금 이낙연은 호남 분들한테 완전 배척당해 있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네가 윤석열이 편을 들어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호남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재명이 되겠지라기보다는 더 투표율을 올리고 더 지지해서 쉽게 표현하면 호남의 아들 만들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측면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호남 이야기를 막 하면 막 왜 호남하고 이재명을 욕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하실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호남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은 이재명 대표가 나도 호남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 혹시 TK나 계시는 분들이 그 싫어할까요? 안 그래요. 좋아하죠. TK 아들인 거 맞지만 네. 그쪽에 계시는 민주화를 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인정받으면 기분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죠. 지금 문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사건인데 예. 아니,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요 조사도 못했어. 그렇죠. 조사를 안 하고 더군다나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라는 근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뇌피셜만 있는 거야. 말하자면 문다혜 씨가 남편이 실직한 상태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 문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줬는데 아들이 취직함으로써 생활비를 안 주게 됐으니까 뇌물이라는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직접 조사 한 번도 안 했고. 네.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그 이스타항공에 취직시켜줬다고 쳐. 네.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음. 네. 아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근방에 있는 뭐 자녀나 사위나 며느리는 어느 회사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면. 아니 그리고 생활비라고 말하는 것도 네.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은평에 있을 때 잠시 살았던 그 집에 네, 대한 네. 월세를 낸 거지 생활비 네, 네. 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환 조사도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아니, 바로 기소하는 대표적으로는 자체가, 네. 단독 생계라서 무죄 때려준 게 곽상도 아들 50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나 죽일 때 아프게 하지 말고 한 방에 깔끔하게 죽여주세요. 네. 이렇게 설득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 건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엔 침묵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기소는 네.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색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 되신 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왜 일부러 이재명 시대라는 뉴스에 문 대통령 걸 넣었을까요? 설명을 좀 드려요. 이낙연 꼴 나고 싶으세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왜요? 아니, 이게 누가 뭐냐 그랬어? 가스라이팅 된 사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표가 적다 많다가 아니라 진영 내에서 아무리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라도 일부 블록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싫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영 전체가 하나가 돼야 돼. 네. 근데 지금까지 한 수년 동안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은 문재인 이야기하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표가 원하는데 왜 본인들끼리 갈라치기 하고 문재인은 싫어, 조국은 싫어로 계속 갈라치기 해서 고립시켜요? 그러지 말라고. 그게 문 대통령 아니죠.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단점도 있겠죠. 문재인은 단점만 후벼 파가지고 문재인은 우리 사람 아니야. 우리 좀 그런 식으로 뇌피셜을 하면 대표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게 이제 뭐 친명 유튜브랍시고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굉장히 설득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채널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 대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직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대신해 드려요. 실제로 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자주 만나러 가겠습니까? 진영 전체에서 만약에 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 칭송받고 있겠죠.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한 3년 동안 뺏겼던 거를 문재인 선도 잡고 광주 선도 잡고 다 잡고 가야 이기는 그 선거인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갈라치기 하시는 분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거 있지. 민주당이 지금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 칼을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지금 4월 27일 날이 4.27 판문점 선언 7주년이에요. 네. 오늘 국회에서 금요일 날 행사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온 날이기도 합니다. 4월 27일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에 북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바로 그날이기도 해요. 0427. 네. 야, 평소에 밭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얼굴 탄 거 봐요. 근데 약간 뭔가 배우를 보는 느낌도 들어요. 네. 조지 클루니?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느낌이 네. 있죠. 김정숙 여사님이 표정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 자, 어쨌건 여러분들 이게 있어. 정말 그를 위한다면 이 진영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 진영 없는 분들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제가 했던 말 못 알아들으셨어. 내가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 때문이라도 이재명 찍고 싶어를 만들어야지. 이재명 찍으려고 그랬는데 꼴보기 싫어갖고 안 찍고 싶네를 만들지 마십시오. 맞아요. 그것은 대표를 위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